옛날 예적 충청북도의 작은 마을 옥천에는 특별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하늘까지 닿을 듯 높고 매년 봄이면 황금빛 잎사귀로 뒤덮이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를 신비의 나무라고 부르며 오랫동안 경외해 왔습니다. 신비의 나무에는 전설이 하나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그 전설에 따르면 이 나무는 매백 년마다 황금 여우를 불러들인다고 합니다. 황금 여우는 해지면 나무 아래에 나타나 마을과 그 주변을 불빛으로 가득 채운다고 하였습니다. 그 어떤 보물보다도 귀한 황금 여우의 빛은 그를 보는 사람에게 커다란 행운과 지혜를 준다고 전해졌습니다. 어느 날 작은 오두막에 사는 수민이라는 소녀는 할머니로부터 이 전설을 듣고 큰 호기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황금 여우를 만나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수민은 마을 어른들로부터 그 나무에 대해 듣고 또 들었습니다. 나무는 마을의 중심에 우뚝 서 있었지만 아무나 쉽게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나무는 정령들이 수호하고 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민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는 별이 쏟아질 듯한 어느 여름밤 몰래 집을 빠져나와 신비의 나무로 향했습니다. 나무는 밤임에도 불구하고 은은한 빛을 내고 있었고 그 앞에 서자 수민의 마음은 평온해졌습니다. 수민은 나무 아래에 조용히 앉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어둠 속에서 금빛으로 빛나는 무언가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황금 여우였습니다. 여우는 아름다운 빛을 바라며 수민에게 다가와서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이여, 너의 순수한 마음을 보았다. 이 만남은 너의 삶의 변화를 줄 것이다. 소중한 지혜를 얻고자 한다면 항상 감사를 잊지 말고 남을 도와라. 그리고 자신을 믿어라. 수민은 황금 여우와의 만남에서 크게 감동받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더 친절히 대하고 어려운 일을 마다하지 않고 돕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수민은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고 그의 인생은 축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또한 마을 사람들도 이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신비의 나무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고 그들의 삶에서 작은 기쁨과 변화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옥천의 신비로운 나무와 황금 여우의 전설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전해주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아주 오랜 옛날 춘천 지역은 광활한 숲과 청명한 호수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배나무 아래 작은 마을인 소양마을이 있었는데 이 마을 사람들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알려지지 않은 비밀이 숨겨져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수호용이었습니다. 소양마을 주변의 산 깊은 곳에는 거대한 황금빛 수호용이 살았는데 그는 수백 년 동안 이 지역을 보호해 온 수호자였습니다. 수호용의 존재는 오직 마을의 장로들만 알고 있었고 그들의 임무는 용을 기리는 제사를 매년 드려 용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수호용은 매년 가을 마을에 있는 석류나무에 열매를 맺히게 하여 주민들이 풍요로운 수확을 누리도록 도왔습니다. 이 석류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마을의 행운을 가져다주는 특별한 마법의 과일이었죠. 그러나 어느 해 가을 석류가 열리지 않자 마을 사람들은 걱정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은 장로들에게 모여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마을의 가장 연로한 장로인 백록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호용이 우리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이며 마을의 풍습이 점차 소홀해졌음을 용이 알고 있지. 우리는 용이 보내는 경고를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야. 그렇게 말하고 백록은 마을의 젊은이 몇이 끌고 용이 살고 있는 산으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백록과 젊은이들은 용의 신묘한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동굴 앞에 선 백록은 용 물음을 바라보며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위대한 수호용이시여, 저희는 여러분의 자비와 보호에 대해 한때 감사의 마음을 잊었나이다.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석류의 풍요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자 동굴 안에서 멋진 빛이 반짝이며 수호용이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내 소망은 그저 인간들이 자신과 자연의 조화를 잃지 않는 것이었노라. 그러나 너희의 진정한 유심을 보고 내 마음을 누그러뜨리리라. 수호용은 그러고는 힘찬 날갯짓을 하여 하늘로 날아오르더니 마을 위로 아름다운 비를 내리게 하였습니다. 그 비는 단순한 비가 아니었고 그것은 축복의 비였습니다. 그 다음날 소양마을의 석류나무에는 거대한 붉은 석류들이 주렁주렁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마을 사람들은 자연과의 조화를 더욱 소중히 여기며 매 수호용에게 감사의 제사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소양마을과 춘천 지역은 수호용의 축복 속에서 평화롭고 번성하게 되었으며 그들의 이야기는 전해져 내려와 복내산의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에 한반도의 중심부에 위치한 아름다운 고장 양평에는 전설이 전해 내려오는 신비한 호수가 있었다. 이 호수는 계절마다 색깔이 변하며 그 모습이 너무나도 경이로워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곤 했다. 호수 주변에는 울창한 숲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숲 속에는 고고한 산이 정령들이 살고 있었다고 한다. 사람들은 이 호수가 가진 힘을 믿었으며 간절히 원하는 소원이 있을 때마다 호숫가를 찾아왔다. 호수 안에는 한번 호숫가에 앉아 소원을 빌면 온화한 물결이 소원을 하늘로 전해준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왔다. 하지만 아무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오직 마음이 순수하고 진실된 사람들만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양평의 어느 작은 마을에는 12살 남짓한 어린 소년 지훈이 살고 있었다. 지훈은 호기심이 많고 꿈이 가득한 아이였다. 하지만 그의 가족은 매우 가난해 지훈의 아버지는 먼 도시로 나가 돈을 벌어오느라 바빴으며 어머니는 홀로 집안을 돌보면서 지훈과 그의 여동생을 키웠다. 어느 날 지훈은 우연히 마을 어르신들로부터 신비스러운 호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이 호수에 꼭 가보고 싶다는 강한 욕구를 느꼈다. 그래서 그는 이른 새벽에 몰래 집을 나와 호수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숲속 길을 신중히 걸으며 계속해서 갈림길을 선택해 나간 끝에 마침내 호수에 도착하게 되었다. 호수는 마치 거대한 거울처럼 맑고 고요했다. 지훈은 그 자리에서 한눈에 반해버렸다. 그는 자신의 가장 큰 소원인 가족의 행복을 간절히 빌었다. 순간 호수 물결이 일렁이면서 하늘에서 작고 빛나는 유명한 별이 떨어진 듯한 감동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 은은한 빛이 지훈에게 닿자 그의 마음은 따뜻해지며 희망으로 가득 찼다. 시간이 지나자 지훈은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되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호수에서의 경험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자신의 마음속에 간직할 소중한 비밀이었다. 며칠 후 지훈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도시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시작하여 많은 돈을 벌어 돌아왔다는 기쁜 소식을 전했다. 이후 지훈의 가족은 점점 더 행복해졌고 지훈은 자신이 이루어낸 소원이 실제로 영향을 미친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 후로도 지훈은 종종 혼자서 호수를 찾았다. 그때마다 그는 새로운 소원을 빌었고 신비한 호수는 항상 그의 마음에 소리를 하늘로 전해주는 것 같았다. 호수의 비밀은 오직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드러난다는 사실을 지훈은 뼛속 깊이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평생을 통해 그 신비하고 아름다운 기억을 간직하며 성장했다. 이와 같은 이야기는 양평의 여러 마을에서 오랜 시간 꾸준히 전해 내려오면서 사람들 가슴속에 희망과 사랑의 중요성을 상기시켜주는 소중한 동화로 자리 잡게 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영동 지역에는 아름답고 평화로운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사방이 높은 산들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늘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농사와 수렵으로 생계를 이어갔고 이곳은 마치 자연이 선사한 보물처럼 풍요로운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오랜 전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전설에 따르면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 배동이가 깊은 산속에 산다고 했습니다. 배동이는 용의 형상을 하고 있으며 은빛 비늘과 날카로운 눈을 가진 존재로 그의 분노는 폭풍과 같아서 마을 사람들은 해동이를 경외하며 조심스레 대했습니다. 사람들은 가축과 곡식을 조금씩 바쳐 해동이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현대에 접어들었고 마을은 기술 발전과 함께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취락은 여전히 작고 고즈넉했지만 도시에 바람이 불어오면서 점점 변화의 조짐이 보였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관광 개발 사업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외부 투자자들이 이 아름다운 마을을 관광지로 만들어 경제 성장을 도모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갈렸습니다. 어떤 이는 문명의 이익을 누리기를 원했고 또 다른 이는 자연과 전통을 그대로 지키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끝내 사업은 시작되었고 큰 도로가 깎이고 콘크리트 건물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신비롭던 마을의 자연은 점점 훼손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서서히 불안감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밤이 깊어진 어느 날 갑자기 걷잡을 수 없는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들이 부러지고 강물이 범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광경에 놀란 마을 사람들은 해동이가 분노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재빨리 마을의 어른들을 설득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해동이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면 분명 우리를 용서해 줄 거예요. 그 아이의 말에 사람들은 하나둘 모여들어 다시 옛날 방식대로 가축과 곡식을 모아 산속 해동이의 성소로 가져갔습니다. 그들은 진심 어린 간절한 마음으로 해동이에게 잘못을 빌며 사죄했습니다. 놀랍게도 폭풍우는 서서히 잦아들었고 이윽고 하늘은 맑아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해동이가 그들을 용서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 이후로 마을은 자연과의 조화를 잃지 않기 위해 더욱 조심하며 살아갔습니다. 마을의 전설은 이렇게 전설이 아닌 일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방문객들에게 이 사연을 들려주며 자연의 소중함과 조화를 배우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영동 지역의 그 마을은 다시금 전과 같은 평화롭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